영양 성분으로는 수분, 조지방, 조성유 중에서 8개 성분,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는 디옥신 리발렌이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뒤에 이제 계속 발표 때는 이 생지학된 언어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저도 처음 들어봐서 되게 낯설긴 했었습니다. 근데 요 디옥신 리발렌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 나라에 알려진 건 이제 구토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보미톡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또 좀 착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간 좀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면밀히 계획을 짠 다음에 조사농장을 섭외하고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1, 2차 샘플을 수거했습니다. 그래서 샘플을 수거할 때는 농장에 이제 사료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 요 뻘크빈에 사료를 넣기 전에 이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.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농장 내 뻘크빈에 들어갔을 때 그 뻘크빈에 만약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혹시라도 이제 오염의 요소를 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서 요 농장에 도착을 해서 농장에 접촉하기 전에 그때 조사를 했고 직접 요 사료 뻘크빈에 올라가서 한 곳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골고루 좀 샘플을 군데 해서 약 800g씩을 채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 농장별로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해서 B-1, 2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임신돈하고 육성돈을 구별을 해서 요 샘플을 검정기관에 보내서 그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샘플을 골고루 채취한 이유는 요 사료 가공 중에 만약에 옥수수를 분쇄하거나 배수박을 분쇄해서 원료 가공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어 있는 그 원료가 한 곳에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골고루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대단위로 가공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오염치가 높은 부분이 한 곳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 요인을 배제하고자 해서 이 골고루 채취하게끔 그 사료 분석법에도 보면 있고요. 그런 방법을 최대한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. 이제 주요 곰팡이 독소 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요거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에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조사된 자료를 이제 취합한 자료입니다. 이건 이제 그 국제기관에서 국제 사료 검정 인정기관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고요. 여기 보시면 각 지역별로 이제 주요 저희가 조사했던 6개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그 검출 현황 양성률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색깔별로 보면 이제 좀 빨간색이 좀 진할수록 그 위험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랑 좀 북미에서도 멕시코랑 좀 밑에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그 곰팡이 독소가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샘플 같은 경우는 81개 국가에서 한 8천여 개 샘플이 수거가 되어서 이게 조사된 결과라서 좀 대표성을 좀 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이 분석치를 제가 이 원고 밑에 이제 분석치를 요약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푸모니신의 오염도가 좀 전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고,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돈 같은 경우 여기 돈이라든지 여기 북유럽도 그렇고 중앙유럽도 그렇고 남유럽도 그렇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 디옥시 리발레놀의 그 오염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곰팡이 독소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타 지역보다.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저희 나라나 세계에서 배합사료의 원료 수입 국가로서 1,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많이 그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그 분석기관의 보고 자료인데
여기도 보면 그 전체적으로 앞에 그런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랑 유사하게 나타났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옥수수만 이제 곰팡이 독소의 오염 수준을 조사한 건데,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디옥신 이발레놀 같은 경우 작년도에 검출됐던 거에서 한 76%가량이 양성률을 보였고, 평균 오염 정도는 한 1742 ppb, 그 다음에 최대치는 11,700 ppb를 나타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에는 이게 한 70%의 양성률을 보였다 그랬고, 평균치는 559 ppb를 나타냈습니다. 그 다음에 푸모니신 같은 경우 평균이 66, 그 다음에 양성률이 66, 평균이 3,564, 그 다음에 최대치가 4,500, 상당히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. 이 정도면. 그 다음에 제랄레논 같은 경우도 양성률이 45, 평균이 262, 그 다음에 최대치가 2,500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염 수준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좀 상승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요 전체적으로 요 주요하게 푸모니신, 제랄레논, 돈 같은 경우가 전년에 비해서 한 평균치 같은 경우 한 10%, 그 다음에 양성률이 한 10% 정도, 그 다음에 평균치 같은 경우도 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만약에 이런 원료들이 저희 나라에 수입이 된다 그러면 좀 저희 나라는 원료를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가 만약에 저희 나라에 수입돼서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사료 원료로서 가공이 될 때 좀 더 이렇게 좀 곰팡이 독소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 곰팡이 독소의 좀 발생이 늘어났던 원인을 갖다가 좀 얘기하는 게, 그 보고서에서 밝힌 바로는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확할 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그때 비가 많이 내렸고, 그 다음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많이 좀 예전보다 심해졌기 때문에 고온이라든지 좀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제 좀 곰팡이 독소 발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, 이렇게 많이 그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따라서 곰팡이 독소 발생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가공을 하는 단계에서 많이 좀 주의를 필요한다,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었습니다. 요 3번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